안녕하세요. 캔들의 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제는 상승에 대한 희망을 전부 다 포기하셨나요?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고 있지만 차트는 역대급 불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독한 독감 때문에 영상 녹화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만큼은 몸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켜야 했습니다. 인내의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관점 복기를 해보면 저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카운팅이 훨씬 더 중요한 구간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수렴은 하방으로 가는 수렴이 아니라 저점에서 매집하는 무제한 삼각 수렴 이후에 상방으로 분출하는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무제한 삼각 수렴이 나올 때 이 2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와 C를 잇는 라인을 뚫으면서 페이크가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 짧게 이렇게 2파를 주고 상승하는 그림은 무제한 삼각 수렴이 아니라 제한 삼각형에서 잘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여기 올라오는 파동이 채널을 그리면서 하나의 파동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그러면 아직 무삼수 D파 진행 중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이 수렴이 여기서 D가 끝나고 E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끝인가 아니면 이런 채널을 형성하는 이중 플랫을 만들고 다시 2파로 떨어지면서 A와 C를 잇는 이 라인을 페이크아웃하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예상을 했었고 지금 정확히 두 번째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떨어진 각도가 너무 고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메인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의 카운팅이 조금 더 명확히 보이고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알테의 상승이 오려면 이더가 상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메인 관점은 이더리움 분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핵심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급락을 한 것을 보고 이제 다시 저점을 뚫으러 간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저점이 이미 나왔다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급락이 나오면서 저점을 뚫고 70K 중반, 60K 후반 이런 데 가는 파형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고점이었던 97.9K를 먼저 뚫으러 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항상 파동을 볼 때 어떤 파동에서 힌트를 얻고 그 전 파동과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그 이후에 나올 파동을 제한하고 확장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그림 맞추기 놀이예요. 제가 지금 힌트로 생각하고 있는 파동은 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 파동으로 ABC를 그리고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ABC가 될 수가 없어요. A는 되고 B는 되죠. 근데 C가 안 됩니다. C파동을 형성하려면 두 가지죠. 강력한 임펄스가 있거나 터미널을 뽑아줘야 되죠. 하지만 지금 올라온 파동은 누가 봐도 채널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널을 잘 따라가는 파동은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게 바로 복합 조정이죠. 여기가 복합 조정이라는 얘기는요. ABC의 파동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파동을 종결짓는 어떤 마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는가? 여기까지 A 파동이 나온 거고 B로 이렇게 플랫을 만들 수는 있겠죠. 더 내려가도 됩니다. 근데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 A가 나왔고 B가 나왔으면 C가 올라가야죠. 자, 이게 아니라 어떤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올라온 파동 하나가 요게 복합 조정이라는 얘기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삼각형 내부 파동이라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가 삼각형 내부 파동이라면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내려온 파동에 대해서 5파 연장 터미널이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삼수를 봤는데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여기가 강세 삼각형이 진행 중이다. 종점이 여기가 되겠죠. 그럼 하나의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부터 내려온 모든 파동이 여기서 종결이 되고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으로 똑같이 여기가 삼각형은 맞는데 이미 고점부터 내려온 조정 파동은 여기서 그냥 끝난 거고 올라가고 있는 파동이 복합 조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스타트가 W 파동에서 자주 나오는 강세 확삼 스타트겠죠. 그러면 확삼으로 올려주고 X 주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동을 조합을 해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은 저점을 다시 뚫고 지옥 가는 파동이 절대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올라가기 위한 하락이라는 얘기죠. 제가 보고 있는 파동은 이래요. 여기까지 비트코인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더리움으로 넘어가 보면 비트코인의 카운팅과 완전히 별개로 이더리움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카운팅은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이렇게 마지막 트리플 콤보에서 마지막 Z 삼각 수렴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파동이 여기서 마감이 되고 이렇게 비트랑 마찬가지로 ABC 형태로 올랐고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가?
굉장히 카운팅의 모순이 많습니다. 그 모순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끝나고 이렇게 조정 주고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려가는 파동에 대한 가능성이 뭐가 있냐? ABC거나 WXY겠죠. 첫째로 ABC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나올 수가 없냐? 이 ABC라는 파동은 B파가 A파의 618 이상을 되돌리는 플랫이나 아니면 B파가 이렇게 적게 되돌림을 주는 535 지그재그 패턴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작은 되돌림이기 때문에 535 지그재그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될 수가 없죠. 왜? 내려온 파동이 임펄스가 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누가 봐도 처음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인데 ABC가 이렇게 나오든 아니면 이렇게 나오든 플랫으로 스타트를 했다는 얘기는 내려온 파동에 대해서 임펄스가 형성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ABC는 아니죠. 그러면 WXY로 내려올 수 있는가? 내려온 파동 자체를 W로 해석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X파동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내려오게 되려면 X파동의 규모가 전체 하락분에 대해서 0.382에서 끝났기 때문에 작은 X파로 봐야 되죠. 작은 X파는요, 이런 식으로 길게 시간을 주지 않아요. 짧게 이렇게 끝내고 내려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는 ABC로 내려갈 수도 없고 WXY로 내려갈 수도 없는 파동으로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내려온 파동은 여기에서 마감이 될 수가 없다. 마감 파동은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가장 유력했던 카운팅으로 트리플 콤보 마지막 수렴을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렴을 그리는데 마지막 2파가 될 수 있겠죠. 얘가 지금 다 나왔는가? Ac라인도 이탈을 했으니까 더 내려갈 수 있는가?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수렴 2파는 C파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A파의 저점은 뚫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간을 뚫지 않고 고점을 뚫으러 간다는 게 메인 관점이 되는 거죠. 이런 카운팅을 토대로 1차 롱을 들어갔고 내려왔을 때 2차 롱 포지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내려오는 파동은 저점을 뚫으러 가는 파동이 아니고 다시 고점을 뚫으면서 터미널을 만들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독감 때문에 코가 좀 많이 막혀서 듣기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관점은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